참여예술가 김채영. 작품 제목 시계도시. 작품 정보 2025 1분 16초 루프비디오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가의 말. 이곳은 시계도시다. 아빠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미술관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린다. 이 작품은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약 1분 16초 길이의 루프 영상이다. 이 이미지는 그 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으로 도시의 풍경과 일상의 움직임을 밝고 단순한 색과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화면은 여러 건물과 거리 풍경이 한 화면에 겹쳐진 도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들은 직선과 사각형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파랑, 초록, 노랑, 주황 같은 밝은 색으로 채워져 있다. 실제 도시의 정확한 비례나 원근보다는 아이의 그림처럼 자유롭고 평면적인 구성이 특징이다. 화면 위쪽에는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가 보인다. 버스 안에는 여러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창문마다 인물들의 얼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버스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루프 영상 안에서는 계속 같은 경로를 오가는 존재로 느껴진다. 화면 아래쪽에도 비유에스라고 적힌 정류장이나 상점이 보여 이동과 정차가 반복되는 도시의 리듬을 암시한다. 도시 곳곳에는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다. 나무는 분홍색이나 연한색의 둥근 수관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 사이사이에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자연과 인공 구조물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다. 화면 오른쪽에는 큰 시계가 눈에 띈다. 시계는 체크무늬처럼 장식된 건물 외벽에 붙어 있으며 숫자와 시계바늘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다. 옆에는 또 하나의 작은 시계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시간의 흐름과 반복을 강조한다. 이 시계들은 실제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기보다는 계속해서 같은 시간을 가리키며 되돌아오는 루프 구조를 상징하는 요소처럼 느껴진다. 전체 화면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요소는 단순한 선과 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혼란스럽기보다는 경쾌한 인상을 준다. 사람, 버스, 건물, 나무, 시계는 모두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나의 화면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며 도시의 일상을 구성한다. 이 작품은 도시에서 반복되는 하루의 풍경을 담고 있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시계는 같은 시간을 가리키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같은 자리에 머문다. 영상은 이러한 장면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도시의 시간과 움직임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원을 그리며 되풀이되는 감각을 전달한다. 관람자는 이 작품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가 아니라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 풍경을 바라보게 된다. 이 루프 영상은 도시의 복잡함 속에서도 리듬처럼 이어지는 삶의 모습을 밝고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멘토 예술가의 말. 장애인 학교 설립을 꿈꾸는 작가는 특수학교의 이름을 짓고 학교의 모습을 그리며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가까운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은 바람을 드러낸다. 김채영 작가의 회화는 기억과 관찰 그리고 작가만의 상상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푸른솔 유치원 아이들, 미술관으로 향하는 가족들, 피카소 예술학교의 학생들처럼 자신이 동경하는 세계를 그린다. 그의 그림 속 도시에는 커다란 시계가 중심에 놓여 있고 그곳엔 미술관과 예술학교, 고래분식이 차례로 자리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상징이 얽혀 있다. 김채영 작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바라보는 호기심 많은 존재이며 그 시선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세계를 창조한다. 결국 그의 작품은 상상에서 시작해 경이로움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서사다. 그곳에는 김채영 작가만의 상상력과 따뜻한 믿음이 유쾌하게 공존한다. 참여예술가 이지연. 작품 제목 로마에서. 작품 정보 2025 10초 루프비디오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가의 말. 로마에서 드디어 만나게 된 두 남녀, 추억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기억. 유럽의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이미지는 로마에서라는 제목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품 중 한 장면을 캡처한 것이다. 작품은 2025년에 제작된 10초 길이의 루프 비디오로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는 풍경과 감정을 담고 있다. 화면은 밤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 전체 색감은 짙은 보라색과 남색이 섞인 밤하늘로 채워져 있으며 하늘 한쪽에는 크고 둥근 노란 달이 떠 있다. 달 주변으로는 작은 별들이 흩어져 있어 고요한 밤의 분위기를 만든다. 하늘의 반대편에는 붉은색 풍선 하나가 천천히 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풍선은 줄에 매달린 채 위로 떠오르며 어디론가 멀어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 화면 아래쪽에는 두 아이의 실루엣이 보인다. 아이들은 검은 그림자로 표현되어 있어 얼굴이나 옷의 세부는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한 아이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하고 다른 아이는 조용히 옆에 서 있다. 두 아이의 크기와 자세에서 어린 나이의 인물임이 느껴진다. 아이들 뒤쪽에는 로마를 떠올리게 하는 건축물의 실루엣이 배치되어 있다. 왼쪽에는 아치 형태의 고대 유적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울어진 듯한 높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윤곽만 남겨져 있어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기억 속 풍경처럼 느껴진다.
이 장면은 정지된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루프 비디오의 일부로서 반복 재생된다. 달은 항상 같은 자리에 떠 있고 풍선은 계속 하늘로 오르며 아이들은 변하지 않은 자세로 밤을 바라본다. 이러한 반복은 시간의 흐름보다는 기억 속에 멈춰있는 한 장면, 혹은 계속 떠올려지는 순간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은 여행지 로마의 구체적인 풍경을 재현하기보다 그곳에서 느낀 밤의 공기, 아이와 함께한 순간,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기억의 감각을 담고 있다. 관람자는 이 장면을 통해 고요한 밤하늘 아래에서 함께 서 있는 두 아이의 시선과 천천히 멀어지는 풍선을 따라 마음속 기억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 멘토 예술가의 말. 이지연 작가의 작품에는 언제나 그리움의 정서가 깃들어 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따뜻했던 커피조차 식어버린 시간 속에서 작가는 애틋한 기다림의 끝에 있을 어떤 만남을 그린다. 그리움의 정서 연작 시리즈는 잊힌 줄만 알았던 연인을 낯선 유럽의 거리에서 다시 마주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서로가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오랜 기다림은 다시 사랑으로 싹튼다. 그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관계의 숨결로 변한다. 이지연 작가의 화면 속 세계는 이렇게 기다림이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이 다시 사랑으로 피어나는 순환의 정서를 품고 있다. 그 따뜻한 여운은 보는 이의 마음속에도 잔잔하게 남는다. 참여 예술가 안석희. 작품 제목 해파리 감각. 작품 정보 2025 4분 29초 4HD 채널 비디오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가의 말. 작가는 몸의 변화와 감각, 관계 속에서의 기억들을 작업으로 담아내고 있다. 근육을 잃어가며 느끼는 물렁하고 늘어진 몸의 감각은 곧 손끝의 떨림으로 이어진다. 떨리는 내 손의 선이 줄곧 불완전하다 생각해 꽤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는 이 떨림이야말로 나의 몸이 세상과 닿아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증거일 것이라 생각하며 나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다. 해파리, 천, 얼음은 나의 감각을 빗댄 상징이면서 나 자신이기도 하다. 물렁한 나, 축 처진 나, 녹아내리는 나. 다양한 형태들의 나를 일상 속에서 마주하며 곧 하나가 되어감을 느낀다. 해파리의 감각은 꼭 나를 닮았다. 해파리는 물에서 부드럽게 흐르며 헤엄치지만 물 위에서는 힘을 잃고 녹아내린다. 하지만 비로소 떨림을 바로 마주한 해파리는 곧 자유롭게 내가 되어 나의 세상을 유영한다. 이 작품은 몸의 변화와 감각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기억을 다룬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약 4분 29초 길이의 단채널 비디오로 작가가 경험하는 신체 감각의 변화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풀어낸다. 이 이미지는 그 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이다. 화면에는 사람의 몸을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몸의 감각을 빗댄 여러 형상들이 등장한다. 흐물거리며 늘어진 형태, 둥글고 부유하는 덩어리, 녹아내리는 듯한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형상들은 해파리, 천, 얼음을 떠올리게 하며 단단하지 않고 물렁한 질감을 중심으로 표현된다. 화면 속 대상들은 고정된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접히고 흘러내리며 형태를 바꾼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육을 잃어가며 느끼는 신체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옮긴 것이다. 힘이 빠진 몸, 축 처진 몸, 녹아내리는 몸의 상태가 부드럽고 느린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빠른 동작이나 강한 충돌은 거의 없으며 모든 변화는 천천히 이어진다. 이는 몸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감각임을 보여준다. 이미지 속 형상들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기도 하고 가까워지거나 겹쳐지며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형상은 하나의 다른 나를 상징한다. 물렁한 나, 축 처진 나, 녹아내리는 나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배제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한다. 화면은 이 다양한 형태의 나가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쳐지는 상태를 보여준다. 영상이 진행될수록 이러한 형상들은 점차 하나의 인체 실루엣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여러 조각과 색으로 이루어진 몸의 윤곽은 흩어져 있던 감각과 기억들이 결국 하나의 존재로 모여들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변화된 몸 또한 여전히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처럼 느껴진다. 이 작품은 신체의 약화나 상실을 부정적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대신 변화된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각들 또한 자신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캡처된 이 이미지는 그 흐름 속 한순간으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 몸과 감각의 상태를 조용히 보여준다. 관람자는 이 작품을 통해 단단함이 아닌 부드러움, 유지가 아닌 변화, 하나의 모습이 아닌 여러 형태의 나가 공존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작업은 몸의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다양한 감각이 결국 하나로 이어짐을 천천히 전하고 있다. 멘토 예술가의 말. 안석희의 떨림은 단순한 신체의 불안함이 아니다. 오히려 몸이 세상과 섬세하게 맞닿아 있다는 신호이며 리듬이다. 그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숨기거나 교정하려 했던 과거의 태도를 지나 이제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작업 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몸의 감각을 신뢰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해파리는 안석희의 신체 감각을 닮았다. 물 안에서는 부드럽게 흐르지만 물 밖에서는 힘을 잃고 녹아내린다. 그러나 바로 그 상태에서 해파리는 유연함과 독을 품은 매서움이라는 또 다른 생명력을 드러낸다. 안석희에게 해파리는 몸과 감각의 유연함을 상징하며 스스로의 떨림을 받아들이는 상징이다. 나풀거리는 천, 흐르는 물, 녹는 얼음도 마찬가지다. 유연한 성질, 형태, 시간, 몸짓, 하지만 선명한 존재의 감각. 안석희는 연약한 신체에서 덤덤하고 솔직한 조형성을 발견하며 나약함과 떨림, 장애를 감각하여 보여주는 용기를 통해 오히려 단단함을 보여준다. 결국 안석희의 작업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수행이며 몸의 신호와 예술적 감각의 결합은 작업의 확장과 새로운 방향의 가능성을 충분히 의미한다. 이러한 감각의 확장은 앞으로의 작업에서 더욱 깊이 있고 밀도 있는 조형 탐구로 이어질 것이다. 참여 예술가 김수. 작품 제목. 제 마음도 깨지고 꽃병도 깨져요. 작품 정보. 2025 13초 루프 비디오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가의 말. 밤에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바탕을 배경으로 해바라기 꽃과 손, 연두색 그림자와 꽃을 꺾는 가위를 만들었어요. 입체로 만들기 위해 색종이 안에 물을 많이 넣었어요. 작품 제출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슬픈 해바라기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손 흔드는 거 하고 꽃잎이 떨어지는 거, 가위가 돌아가는 것을 영상으로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었어요. 색종이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제가 2년 동안 만든 슬픈 해바라기 작품이 조금씩 터지고 있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작품을 망치기 싫어서 제가 4년 전에 만들어놨던 주황색 별로 급하게 작업 영상에 이어나갔어요. 슬픈 해바라기 작품은 점점 터지고 있어요. 제가 실수로 옆에다가 충전기를 놓았어요. 충전기에 물이 젖어서 노란 불꽃이 튀고 있어요. 그리고 충전기랑 슬픈 해바라기 작품이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분홍색 꽃병과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이 작품은 반복 재생되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일부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로 3개의 화면이 세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화면은 같은 인물과 상황을 공유하지만 조금씩 다른 순간을 담고 있어 시간의 흐름과 움직임이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강렬한 색과 빠른 동작이 강조된 장면이다. 세 화면 모두에서 중심에는 손의 형태가 크게 등장한다. 또한 꽃병이 깨지고 얼굴과 같은 모습이 화면 한쪽을 거의 가득 채울 정도로 확대되어 있다. 형태는 제대로 보이지 않으나 무엇인가를 잡거나 막고 있는 동작처럼 보이기도 한다. 손과 얼굴의 위치는 세 장면에서 조금씩 달라지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손 위에 올려져 있던 꽃병이 터져 흐르무 주변에서는 밝은 파랑, 초록, 노랑, 주황색이 폭발하듯 튀어나온다. 이는 물, 불꽃, 에너지 혹은 감정의 분출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날카로운 번개 모양과 물결 같은 곡선이 동시에 나타난다. 배경은 어두운 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인물과 에너지의 색이 더욱 강하게 대비된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손과 파란색과 초록색의 파편이 튀며 외부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밀려드는 순간처럼 느껴진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같은 동작이 반복되지만 색과 형태가 약간 달라져 충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형태들이 어그러지고 색들이 퍼지며 노랑과 주황색이 강해져 감정이나 에너지가 최고조에 이른 순간처럼 보인다. 이 세 장면은 각각 하나의 완결된 그림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되돌아오는 루프 애니메이션의 일부다. 처음과 끝이 명확하지 않고 같은 동작이 미묘하게 변주되며 반복된다. 이로 인해 관람객은 정지된 이미지를 보는 동시에 그 앞뒤의 움직임과 소리를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된다. 이 작품은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 혹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빠른 색의 변화와 반복되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루프 구조를 통해 긴장과 해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며 보는 이는 이 장면 속에 머물러 반복되는 순간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 멘토 예술가의 말. 김수의 작업은 언제나 기억과 경험의 감각에서 출발한다. 즉흥적인 선, 본능적인 색, 그리고 일상의 감정을 재료 삼아 자신만의 세계를 그린다. 그의 화면은 경험과 기억에서 흘러나온 이미지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번지며 무한하고 생생한 우주로 확장된다. 제 마음도 깨지고 꽃병도 깨져요 에서 김수는 2년 전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그 경험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흘러내린 물에 터져버린 색종이로 만든 해바라기, 공작 시간에 사용하던 가위, 떨어지는 꽃잎, 물이 흘러 위태로운 전기 코드 등은 모두 기억과 경험에서 떠올린 장면들이다. 또 그것을 4년 전 경험과 결합시킨다. 그렇다면 위에 말한 즉흥적이거나 본능적인 조형성은 김수에게 적절하지 않은 말이다. 수없이 머릿속에서 그날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복기하며 조형 구조를 세웠을 것이다. 참여 예술가 이현우. 작품 제목 My Big Picture. 작품 정보 2025 112.1x 145.5cm 나무의 아크릴 오일 파스텔. 작가의 말. 일상 속에 섞여 있는 자연스러움을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하는 작가로
선명한 색채와 자유로운 구성 방식을 통해 각 장면이 지닌 정서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작품 속에 그려진 아름다움을 회화적 언어로 표현하며 관람하는 이들의 시선과 걸음을 붙잡아 다시금 작품을 마주보게 한다. 이 작품은 푸른 하늘과 초록의 자연 풍경을 중심으로 세 개의 장면이 하나의 화면 안에 나란히 배치된 회화 작품이다. 화면은 가로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밝고 맑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화면의 아래쪽에는 넓은 초록색 들판과 숲이 펼쳐져 있다. 다양한 초록빛으로 표현된 나무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고 그 사이에는 작은 빨간 지붕의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다. 집은 숲속에 아늑하게 놓여 있으며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어 평온한 느낌을 준다. 집 뒤쪽으로는 낮은 산과 언덕이 이어지고 하늘과 맞닿은 경계는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다. 이 자연 풍경 위로는 두 개의 둥근 원형 장면이 떠 있는 듯 배치되어 있다. 왼쪽의 원안에는 꽃과 들판,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 그려져 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 피어 있고 밝고 따뜻한 색감이 중심을 이룬다. 이 장면은 자연의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강조하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오른쪽의 원안에는 도시와 마을 풍경이 담겨 있다. 언덕 위에 집들이 모여 있고 멀리에는 탑이나 송신탑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솟아있다. 이 장면은 자연 속에 자리한 인간의 생활 공간을 보여주며 왼쪽의 자연 풍경과 대비를 이룬다. 두 개의 원 사이 화면의 상단 중앙에는 하늘색 배경 위에 흰 선으로 그려진 추상적인 형상이 보인다. 이 선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히 드러내기보다는 구름이나 바람, 혹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상징하는 듯 자유롭게 이어져 있다. 하늘은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전체 화면에 시원하고 열린 공간감을 더한다. 아래쪽 자연 풍경 위에는 무지개가 하나 아치형으로 그려져 있다. 무지개는 집과 숲을 감싸듯 걸려 있어 장면 전체를 연결하는 다리처럼 느껴진다. 자연, 마을, 하늘에 떠 있는 원형 장면들은 이 무지개를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로 묶인다.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삶, 기억이나 상상 속의 장면들이 한 화면 안에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실의 풍경 위에 둥근 창처럼 떠 있는 장면들은 과거의 기억이나 마음속 풍경을 들여다보는 창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관람객은 이 그림 앞에서 숲속의 집에 서서 자연과 마을 그리고 하늘에 겹쳐진 다양한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멘토 예술가의 말. 이현우 작가의 작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풍경을 하나의 화면에 콜라주하듯 결합해 독특한 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는 작가가 동시에 꿈꾸고 경험하고 상상하는 다층적인 세계, 나의 빅픽처 마이 빅픽처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세 개의 풍경은 각각 독립된 장면이지만 모두 푸른 하늘과 땅이라는 하나의 큰 배경 속에 어우러져 있다. 배경에 흩뿌려진 흰색 물감의 스플래터링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작가의 창의적인 에너지이자 의식의 흐름처럼 느껴진다. 결국 나의 빅픽처란 현실에만 머무르거나 이상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이상 그리고 상상 또는 기억이 함께 공존하며 나라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작가는 이러한 다층적인 조각들이 모여 비로소 온전한 나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밟고 긍정적인 색채와 순수한 필치로 표현한다. 참여 예술가 임시영. 작품 제목 My Own Design Character World. 작품 정보 2020 545.5x 121.1cm 나무의 혼합 매체. 작가의 말. 일상 속 작은 물건과 풍경을 소재로 삼아 무한한 상상력을 끌어내어 그것들을 자신만의 화려한 색채로 재탄생시킨다. 화려한 장식과 섬세한 패턴, 따뜻한 시선은 마치 보석함을 열었을 때 반짝이는 빛처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 작품은 많은 인물과 상징, 글자와 생면이 하나의 작품 안에 겹겹이 모여있는 대형 콜라주 회화 작품이다. 화면은 세로로 길며 마치 하나의 커다란 벽보나 지도처럼 빽빽한 정보와 이미지로 채워져 있다. 그림 전체는 콜라주처럼 보이지만 모두 손으로 그려지고 색칠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생한 질감이 느껴진다. 화면의 중심에는 여러 명의 아이와 청소년을 닮은 인물들이 나란히 서 있다. 이 인물들은 단순한 선과 밝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웃는 얼굴을 하고 있거나 팔을 벌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부 인물은 안경을 쓰고 있고 또 어떤 인물은 곰이나 동물 얼굴을 닮은 캐릭터 형태로 등장한다. 현실의 사람과 상상의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 구분보다는 공존의 느낌이 강하다. 인물들 주변에는 HYU, UNIVERSITY, HANYANG, KANAM 같은 글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글자들은 문장을 읽기 위한 정보라기보다는 그림의 일부로서 장식처럼 배치되어 있다. 글자와 그림은 격자무늬, 종이 질감, 손으로 그린 선 위에 겹쳐져 있어 여러 장의 종이를 덧붙여 만든 듯한 인상을 준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커다란 새가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새는 어두운 파란색과 검은색 계열로 표현되어 있으며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듯 날아가고 있어 강한 움직임과 긴장감을 만든다. 새 아래에는 노란색 얼굴의 캐릭터가 눈에 띄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 캐릭터는 왕관을 쓰고 HYU라고 적힌 옷을 입고 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표정으로 화면 속 세계의 상징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화면의 왼쪽에는 나무와 식물을 닮은 형상들이 자리하고 있다. 붉은색과 갈색으로 표현된 나무는 뿌리를 내린 듯 화면 아래로 내려가 있고 그 위로 꽃과 곤충, 자연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겹쳐져 있다. 자연의 이미지와 도시, 인물, 캐릭터가 한 화면 안에서 뒤섞이며 복합적인 풍경을 만든다. 전체 화면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기보다는 일부러 넘치고 겹치게 구성되어 있다. 선은 삐뚤고 색은 서로 겹쳐 튀어나와 있으며 빈 공간이 거의 없이 모든 면이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로 인해 작품은 정적인 그림이라기보다 여러 목소리와 기억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장면처럼 느껴진다. 이 작품은 하나의 중심 인물이나 단일한 이야기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얼굴, 정체성, 상징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이 그림 앞에서 특정 장면을 따라가기보다는 시선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며 여러 인물과 이미지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작품 전체는 공동체, 다양성, 성장 그리고 함께 만들어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밝고 에너지 넘치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 멘토 예술가의 말. 이시영 작가의 My Own Design Character World는 제목 그대로 작가가 직접 창조한 캐릭터들로 가득 찬 에너제틱하고 밀도 높은 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팝아트와 그래피티의 형식을 빌려 나무 패널 위에 크레용, 마커, 펜 그리고 오려낸 종이 컷아웃 등 다양한 재료 맥셋 미디어를 과감하게 혼합하여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화면은 빈틈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맥시멀리즘 막시멀리즘 적구성이 돋보인다. 작가의 자화상으로 보이는 안경 쓴 인물, 작가의 모교나 관심 학교의 심볼이나 마스코트로 보이는 캐릭터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화면 전체를 가득 메운다. 이는 마치 작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기억, 일상의 단편들이 캐릭터들의 세계와 한데 뒤섞여 폭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결국 이 작품은 작가의 시각적 다이어리이자 복잡다단한 의식의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과 대중문화의 코드, 그리고 스스로 창조한 캐릭터들이 한데 얽혀 혼돈스러우면서도 강력한 생명력을 발산하며 2025년을 살아가는 작가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거침없이 펼쳐 보인다. 참여 예술가 김다호. 작품 제목 My World Travel Diary Map. 작품 정보 2025 198x 121.1cm 나무의 혼합 매체. 작가의 말. 여행하며 경험한 풍경들은 자연스럽게 그림의 시작이 되었다. 그 경험들이 자유롭고 과감하게 표현하도록 이끌었고 익숙한 표현에서 벗어나 색과 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힘이 되었다. 이번 작품은 세계 여행 일기를 시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러 장의 그림이 하나의 구조물처럼 조합된 대형 회화 설치 작품이다. 전체 형태는 위아래로 쌓인 탑처럼 보이며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와 상하의 그림들이 덧붙여져 있다. 한 장의 캔버스라기보다 서로 다른 장면과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구조다. 가장 중심에는 세로로 길게 쌓인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마다 반복되는 아치형 창문이 보인다. 창문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선은 흔들리고 색은 겹겹이 덧칠되어 있어 단단한 건물이라기보다 손으로 계속 고쳐 그린 구조처럼 느껴진다. 붉은색, 초록색, 분홍색, 회색 등이 층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마치 서로 다른 시간대의 건물이 한데 포개진 듯하다. 이 중앙 건물을 둘러싸고 좌우에는 각각 독립된 작은 그림들이 배치되어 있다. 왼쪽에는 도시의 일부처럼 보이는 건물과 사람의 옆모습 실루엣, 창문과 벽면이 겹쳐진 장면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붕이 있는 집, 탑, 돔 형태의 건축물이 등장한다. 각각의 그림은 하나의 장소나 이야기를 암시하지만 서로 정확히 이어지기보다는 기억의 조각처럼 벽렬로 놓여 있다. 중앙 건물의 위쪽에는 둥근 원형 그림이 하나 얹혀 있다. 이 원 안에는 물고기와 색색의 형상들이 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 하늘이나 우주 혹은 또 다른 세계의 창처럼 보인다. 이 원은 전체 구조의 꼭대기에서 아래의 복잡한 도시를 내려다보는 눈이나 시계 같은 역할을 한다. 아래쪽에는 어두운 색의 작은 패널이 하나 더 붙어 있고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동물이 몸을 낮춘 채 서 있다. 이 동물은 말이나 개를 닮았으며 위의 복잡한 구조와 달리 비교적 단순하고 원초적인 존재처럼 느껴진다. 마치 이 거대한 구조물의 바닥 혹은 근원에 놓인 생명체처럼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도시, 건축, 동물, 하늘, 내부 공간이 한 화면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선은 반복해서 긋고 지운 흔적이 남아있고 색은 칠해졌다가 덮이고 다시 드러난다. 그래서 화면은 정돈된 질서보다는 쌓이고 겹쳐진 시간의 흔적을 강하게 품고 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장소를 보여주기보다는 여러 기억과 시공간이 한 사람의 내면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시각화한 것처럼 느껴진다. 관람자는 이 구조 앞에서 한 채의 건물을 보는 동시에 그 안에 쌓인 이야기와 감정, 이동과 머물매 흔적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작품 전체는 마치 나는 이렇게 쌓여있다 고 말하는 하나의 거대한 지도이자 초상처럼 다가온다. 멘토 예술가의 말. 김다호 작가의 My World Travel Diary Map은 190cm에 달하는 대형 나무 패널 위에 여행의 기억과 인상의 파편들을 겹겹이 쌓아 올린 거대한 기억의 지도이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작가의 세계 여행 일기를 시각화한다. 화면은 지리적 정확성보다는 작가의 주관적인 경험과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재구성되었으며 아크릴 마카, 오일, 파스텔 캔버스, 조각, 종이보드, 드로잉 등이 혼합된 맥스미디어 표면은 마치 두꺼운 스크랩북의 한 페이지를 확대한 듯한 질감을 보여준다. 화면 중앙에는 여러 문화권의 건축 양식이 뒤섞인 듯한 거대하고 환상적인 탑이 솟아있고 그 주변에는 HOLLIWOD 4인 에펠탑을 연상시키는 푸른 구조물, 싱가포르 국기, 말, 의드로잉 등 특정 장소를 상징하는 기호들이 콜라주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한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작가의 기억 속에 각인된 상징적인 좌표들이다. 아이의 그림처럼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필지, 대담한 색채의 중첩은 여행이 주는 감각적 자극과 흥분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결국 이 작품은 작가가 세상을 유랑하며 수집한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 오직 작가만이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내면의 세계지도 My World Travel Diary Map를 완성한 결과물이다. 참여 예술가 민소윤. 작품 제목 나무늘보, 늘 보고 있을게 시리즈 머리 만져도 돼. 작품 정보 2025 73x 104cm 골판지, 나무 액자, 아크릴 채색, 캔버스 위에 마카, 아크릴. 작가의 말. 일상 속 장면과 사물을 유머와 상상으로 전환해 표현한다. 낯익은 것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유쾌하게 풀어내며 언어 유희를 이미지로 바꾸어내고 자기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이 작품은 액자 속의 하나의 환상적인 정원을 담아낸 회화로 화면 안과 밖의 경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구성이 특징이다. 그림은 실제 액자처럼 보이는 테두리 안에 그려져 있으며 그 안쪽에는 강렬한 색채와 상징적인 존재들이 가득 차 있다. 화면의 중심에는 붉은색과 주황색이 섞인 둥근 얼굴 형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얼굴은 해나 씨앗 혹은 식물의 정령처럼 보이며 커다란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 얼굴 주위로는 짧고 뾰족한 선들이 사방으로 퍼져 있어 빛이나 에너지가 방사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중심 형상은 위협적이기보다는 친근하고 생기 있는 존재로 느껴진다. 주변에는 다양한 꽃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꽃들이 크기와 형태를 달리하며 피어있고 꽃잎과 잎사귀는 굵은 선과 선명한 색으로 강조되어 있다. 꽃들은 자연스럽게 배치되기보다는 장식적이고 리듬감 있게 화면 전체에 흩어져 있어 실제 풍경이라기보다는 상상의 정원에 가깝다. 배경은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어 낮과 밤, 현실과 환상이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액자 테두리 역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작품의 일부로 작용한다. 테두리에는 꽃과 잎 무늬가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어 그림 속 정원이 액자 밖으로까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기보다 액자 속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존재가 된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자연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생명과 감정, 상상력을 색과 형태로 풀어낸다. 중심의 얼굴은 정원의 주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연 그 자체가 가진 표정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화려하고 따뜻한 색감, 반복되는 꽃의 형태,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은 이 공간이 보호받고 있는 세계이자 마음속 깊은 곳의 정원임을 암시한다. 이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생명력과 상상이 가득한 내면의 풍경에 머물도록 이끈다. 멘토 예술가의 말. 민소윤 작가는 동물 그리기를 좋아하며 이들의 이름에 유머러스한 말을 덧붙여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구성하곤 한다. 소리나 자극에 예민하고 쉽게 놀라는 작가에게 나무늘보는 느리지만 다정한 존재,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늘 보아주는 친구와도 같은 상징이다. 이번 그림에는 서로 상반된 성격의 두 나무늘보, 만지지 마와 만져도 돼가 등장한다. 이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마음속 양가 감정을 작가 특유의 위트와 생명감으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강렬한 원색과 과감한 터치는 감정의 복잡함을 생동감 있는 에너지로 바꾸어내며 액자 위까지 그려진 형태는 화면 밖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힘을 전한다. 작가는 이번 작업에서는 스케치 없이 물감을 직접 쌓아 올리며 회화적 즉흥성과 밀도를 탐구했다. 두껍게 이어지는 붉은 선들은 뚜렷한 경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신경으로 연결된 뜨거운 생명체의 흐름처럼 느껴진다. 시력이 약한 작가에게 원색은 가장 또렷하게 다가오는 생명의 색일지도 모른다. 이번 작업을 통해 그는 자신의 유머와 감정을 이전보다 깊이 있게 담아내며 앞으로도 회화적 에너지의 확장을 충분히 기대하게 한다. 참여 예술가 김서연. 작품 제목 다리와 꽃이 있는 정원. 작품 정보 2025 38세로악 55cm 종이의 아크릴, 오일 파스텔. 작가의 말.
작가는 사랑과 성장을 주제로 따뜻한 감정을 그린다. 다양한 색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색채 표현이 작업의 특징이다. 넓은 꽃밭 너머로 다리와 산 그리고 해가 지는 노을이 펼쳐진 풍경을 담았다. 이 작품은 다리와 꽃이 어우러진 정원의 풍경을 밝고 강렬한 색으로 표현한 회화 작품이다. 화면은 가로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위쪽에는 아치 형태의 다리가, 아래쪽에는 꽃으로 가득 찬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색이 풍부하고 붓질의 움직임이 분명해 생동감 있는 공간이 느껴진다. 화면의 중앙에는 붉은색 다리가 크게 그려져 있다. 다리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좌우로 길게 이어져 있고 아래쪽에는 여러 개의 기둥이 반복적으로 서 있다. 기둥들은 다리를 지탱하는 구조처럼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어 리듬감을 만든다. 다리의 윗부분은 초록색과 노란색, 분홍색이 겹쳐진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무지개처럼 부드러운 흐름을 만든다. 다리 아래에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다. 정원은 수많은 작은 꽃들로 가득 차 있으며 꽃들은 점과 짧은 붓질로 표현되어 있다.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의 꽃들이 서로 섞여 있어 한 송이 한 송이를 구분하기보다는 색의 물결처럼 느껴진다. 꽃밭은 화면 아래쪽 전체를 채우며 밀도 높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든다. 배경의 초록색은 풀과 나무를 연상시키며 다리와 꽃밭을 감싸는 자연의 공간을 형성한다. 색들은 정확하게 경계를 나누기보다는 서로 겹치고 섞이며 붓이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인상을 준다. 전체 화면에는 정적인 풍경보다는 바람에 꽃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는 듯한 움직임이 암시된다. 이 작품은 실제의 다리와 정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그 공간이 주는 즐거움과 풍성함을 색과 리듬으로 전달한다. 다리는 정원 위를 잇는 통로이자 풍경의 중심이 되고 아래의 꽃들은 그 다리를 받치듯 화면을 가득 채운다. 관람객은 이 그림 앞에서 마치 햇빛 아래의 정원에 서서 꽃 사이로 퍼지는 색의 기운을 천천히 느끼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멘토 예술가의 말. 보색 대비와 색의 다채로움을 세심하게 조율한 결과 색띠와 색면은 진동하듯 어우러지고 화면 전체에는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가 감돈다. 유연한 곡선들이 리드미컬하게 배치되며 꽃들이 공기 속에서 가볍게 떠오르는 듯한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투명하게 중첩된 배경의 색들은 바람결처럼 흐르며 꽃다발과 자연의 흐름이 하나로 엮인 생동감 있는 구성을 만들어낸다. 단호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색의 선택과 터치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투명한 시선과 타인과 소통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다. 참여 예술가 김성찬. 작품 제목 바다. 작품 정보 2025 61세로aks 92cm 골판지의 수성 페인트와 아크릴. 작가의 말. 조금은 서툴고 다름이 있으나 그 나름의 개성과 그림을 그릴 때의 즐거움을 찾아간다. 드러나지 않는 말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주는 그림을 그린다. 느리면 느린 대로, 서툴면 서툰 대로 오늘도 세상을 그려가는 작가.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이 작품은 깊은 바닷속을 바라본 듯한 장면을 담은 회화 작품이다. 화면 전체는 짙은 파란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점점 어두워지는 색의 변화가 물속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관람객은 마치 바다 안으로 천천히 잠수해 들어간 시점에서 이 장면을 마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화면의 중앙에는 크기가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옆모습으로 헤엄치고 있다. 몸은 길고 유선형이며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물고기의 색은 연한 파란색으로 주변의 어두운 바다색과 대비되어 또렷하게 드러난다. 눈과 지느러미는 단순한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사실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이 큰 물고기 주변에는 여러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작은 물고기들은 화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일정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듯 보인다. 크기는 작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해 바닷속의 생동감과 리듬을 만들어낸다. 물고기들의 색은 연한 회색과 파란색 계열로 통일되어 있어 화면 전체에 조용한 조화를 이룬다. 화면의 앞과 뒤에는 해초처럼 보이는 긴 선들이 위로 솟아있다. 이 선들은 곧게 서 있기보다는 물결에 흔들리듯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며 바닷속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해초는 밝은 파란색과 갈색 선으로 그려져 있어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전체 화면에는 빠른 움직임이나 긴장감보다는 느리고 일정한 흐름이 감돈다. 물고기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거리를 유지하며 헤엄치고 있고 해초 역시 바닷물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흔들리는 듯 보인다. 색의 대비는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 고요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든다. 이 작품은 바닷속 생태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물속이라는 공간이 주는 감각과 리듬을 담아낸다. 깊고 넓은 파란색 공간 속에서 물고기와 해초가 함께 호흡하는 장면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깊은 물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고요함과 지속적인 움직임이 공존하는 바다의 시간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멘토 예술가의 말. 전지 크기의 골판지를 연결한 후 페인트 롤러로 마음껏 칠하고 그 위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린 작업이다. 김성찬 작가는 여러 칸으로 나뉜 골판지 중 단 한 칸을 선택해 하나의 색, 파랑만을 여러 번 겹쳐 칠하며 화면을 채워갔다. 짙은 파랑색은 직관적으로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 균질한 색면을 만들기 위해 덧칠을 거듭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생긴 물감의 얼룩과 흔적이 오히려 바다의 결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 위에 고래와 물고기를 한 방향으로 그리고 단색으로 채색하며 깊은 바다의 분위기를 완성했다. 그동안 사진을 보고 세밀하게 풍경을 그려온 김성찬 작가가 이번에는 어떤 자료도 없이 오직 기억과 감각에 의존해 그린 첫 그림이었다. 물고기의 단순한 형태와 도식화된 표현 속에는 오히려 더 솔직하고 자유로운 회화의 감각이 담겨 있다. 작가는 저희 제안으로 해초와 바위 등 바다 속 생태의 다른 존재들도 함께 그려 넣으며 점차 화면의 관계를 넓혀갔다. 마지막 수업일, 오랜 시간 들여 완성한 세밀한 그림들 사이에서 김성찬 작가는 이 바다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느낀 자유와 즐거움이 담겨 있었던 듯하다. 참여 예술가 김상현. 작품 제목 출퇴근할 때 가는 호숫길. 작품 정보 2025 38약 55cm 종이 아크릴. 작가의 말. 출근길에 석촌호수 풍경을 그렸다. 호수 위에 떠있는 벚꽃잎들이 인상적이다. 그 위에 휴식하는 듯 오리들이 움직인다. 멀리 배경에 빌딩을 그려서 석촌호수를 표현하고 있다. 나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일기처럼 그림에 담고 그 과정에서 평안함과 행복을 느낀다. 작품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찾기보다 함께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작품은 가로로 넓게 펼쳐진 화면 속의 봄날의 호수 풍경을 담은 회화 작품이다. 화면 전체는 밝고 선명한 색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장면이 한눈에 펼쳐진다. 화면의 중심에는 넓은 파란색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물은 짙은 파랑과 밝은 파랑이 섞여 표현되어 있으며 수면 위에는 연분홍색의 꽃잎들이 점처럼 흩어져 떠 있다. 이 꽃잎들은 물 위를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리듬을 만들어 화면에 부드러운 움직임을 더한다. 호수 위에는 3마리의 흰 오리가 떠 있다. 오리들은 각각 분홍빛 꽃잎이 모여 만들어진 둥근 형태 위에 앉아 있거나 그 옆에서 헤엄치고 있다. 오리의 몸은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부리와 발은 선명한 주황색으로 강조되어 있다. 새 오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호수 위에 흩어져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화면의 위쪽에는 호수를 둘러싼 풍경이 이어진다. 연분홍색 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나무 아래로는 초록색 풀밭이 길게 펼쳐져 있다. 벚꽃처럼 보이는 나무의 꽃들은 작은 점과 덩어리로 표현되어 있어 풍성한 느낌을 준다. 그 뒤쪽으로는 파란색과 회색 계열의 높은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 풍경 뒤로 도시의 실루엣이 겹쳐 보인다. 하늘은 맑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흰 구름이 가볍게 떠 있다. 화면 전체에는 점과 짧은 붓질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어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과 물결의 흔들림이 동시에 느껴진다. 색과 형태는 세밀하기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풍경처럼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을 준다. 이 작품은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기보다는 봄날의 한순간이 가진 평온함과 생동감을 담아낸다. 호수 위에 떠있는 오리들과 흩날리는 꽃잎 그리고 그 너머의 도시 풍경은 자연과 일상이 함께 존재하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관람객은 이 화면 앞에서 마치 호숫가에 서서 조용히 물 위를 바라보며 계절의 공기를 느끼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멘토 예술가의 말. 김상현 작가의 작품은 출근길 풍경에서 시작된다.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온 작가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석촌호수를 걷는다. 아침 출근길의 한 장면이다.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머물고 결국 그 풍경을 그림으로 옮긴다. 퇴근길에는 수족관이 있는 장소에 들러 유리 너머의 바다, 생물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세상을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가끔은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며 조용한 휴식을 갖기도 한다. 김상현 작가는 이처럼 자신에게 평화롭고 잔잔한 시간을 그림으로 담는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그림을 마주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느끼게 된다. 작가의 성실하고 다정한 마음 그리고 그로부터 번져오는 평화로움을. 참여 예술가 정현우. 작품 제목 흑백의 유럽. 작품 정보 2025 42약 56cm 종이의 목탄. 작가의 말.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나만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나의 작품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평범한 하루의 장면을 중심으로 색감과 질감, 형태의 조화를 통해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다. 이 작품은 흑백 톤으로 그려진 드로잉 작품으로 실내 공간에 천장을 올려다본 장면처럼 구성되어 있다.
화면 전체는 연필이나 목탄으로 그린 듯한 선과 명암으로 채워져 있으며 선이 겹쳐지며 만들어내는 깊은 음영이 강한 인상을 준다. 화면의 중심과 상단에는 천장 구조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천장은 평평하지 않고 여러 개의 둥근 형태가 끼워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커다란 원형 또는 타원형의 공간들이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각은 마치 돔이나 둥근 창처럼 보인다. 이 둥근 형태 안쪽에는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어 구름이나 연기 혹은 내부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 형태들은 규칙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안정하게 연결되어 있어 견고한 구조와 흔들리는 감각이 함께 느껴진다. 천장의 가장자리에는 두꺼운 구조물이 둘러싸고 있으며 곡선과 직선이 교차하면서 건축적인 느낌을 만든다. 일부 원형 구조는 화면 밖으로 잘려 있어 이 공간이 한 장면에 그치지 않고 더 넓게 이어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오른쪽 위에는 작은 타원형 형태가 따로 떠 있는 듯 배치되어 있어 시선이 자연스럽게 분산된다. 화면의 하단으로 내려오면 벽면이 나타난다. 벽에는 직사각형의 틀들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액자나 창문 혹은 장식 패널처럼 보인다. 각각의 틀 안에는 또 다른 어두운 형상이 들어있어 내부 공간이 겹겹이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벽면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게감 있는 명암으로 처리되어 있어 천장의 복잡한 구조와 대비를 이룬다. 전체 화면은 밝은 흰색에서 짙은 검정까지 넓은 명암 범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은 매끄럽기보다는 거칠고 반복적으로 그어져 있다. 이로 인해 공간은 정적인 건축물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계속 변화하고 숨쉬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위를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인해 관람객은 이 공간 안에 서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작품은 구체적인 장소를 명확히 드러내기보다는 기억 속 공간이나 꿈속의 실내처럼 모호한 감각을 전달한다. 둥근 천장 구조와 어두운 벽면은 보호받는 공간이자 동시에 압도적인 공간으로 느껴지며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간의 크기와 깊이를 천천히 상상하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선과 명암을 통해 공간의 무게, 공기의 흐름, 그리고 내부에 쌓인 시간의 감각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다. 멘토 예술가의 말. 작가는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사진들을 지우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그 사진들은 가족과 여행할 때, 일상의 거리에서 혹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 시시각각 찍어온 장면들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 사진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직하려는 사진들과 달리 그의 사진들은 구도나 소재가 다소 엉뚱하다. 무심히 찍힌 장면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의 취향과 태도가 은근히 드러난다. 이처럼 의아한 사진들을 재료 삼아 정현우 작가는 평면 위에서 즉흥적인 구성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완성된 복합적인 화면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다. 그림을 완성한 후 작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진들을 삭제한다.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행위가 되며 그 결과는 언제나 경쾌하고 유쾌하다. 참여 예술가 김채영. 작품 제목 시계도시. 작품 정보 2025 80x 300cm 캔버스의 아크릴. 작가의 말. 말보다 색과 형태로 세계를 표현한다. 밝고 세련된 색채는 일상의 작은 순간을 따뜻하게 비추며 화면 속 동물들은 작가만의 시선과 감정을 담는다. 나에게 동물은 단순한 대상이 아닌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을 안정시키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뱀과 검은 오리 작품에서는 다양한 붉은 세계뱀들을 그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마지막에 검은 오리가 뱀의 등에 탄 장면을 연출하였다. 이 작품은 가로 길이가 매우 긴 대형 회화로 캔버스가 좌우로 길게 펼쳐져 있어 관람객이 한 장면을 바라본다기보다 풍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감상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화면의 높이에 비해 폭이 압도적으로 길어 마치 들판을 옆으로 걸으며 보는 자연의 한순간처럼 느껴진다. 화면의 가장 왼쪽에는 붉은색의 큰 뱀이 몸을 세운 채 자리하고 있다. 이 뱀은 고개를 들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눈은 크고 선명하게 강조되어 있다. 몸에는 붉은색과 분홍색 계열의 둥근 무늬가 반복되어 있고 몸통은 위아래로 굴곡을 이루며 단단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큰 뱀을 시작점으로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길게 이어진다. 큰 뱀의 앞쪽으로는 여러 마리의 작은 뱀들이 바닥 가까이에서 길게 늘어서 있다. 이 뱀들은 주황색, 검은색, 초록색, 분홍색 등 서로 다른 색을 띠고 있으며 각각 다른 줄무늬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작은 뱀들은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물결처럼 굽이치며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한다. 이 반복되는 곡선들은 작품 전체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긴 화면을 따라 끊임없이 흐르는 움직임을 느끼게 한다. 화면 중앙을 지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는 길게 몸을 뻗은 주황색 뱀이다. 이 뱀은 작품 전체를 가로지르듯 화면 중간 높이에서 길게 이어지며 마치 이 풍경의 중심선처럼 자리한다. 몸통에는 규칙적인 무늬가 반복되어 있어 안정감과 지속성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 뱀은 작품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긴 화면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준다. 화면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진다. 초록색 풀의 질감이 더 짙어지고 붓으로 위로 쓸어 올린 듯한 풀숲이 화면 하단을 채운다. 이 풀 위, 화면 상단에는 검은 오리 한 마리가 서 있다. 오리는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고개를 들고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검은색 몸과 붉은 부리가 대비를 이루며 길게 이어진 뱀들의 흐름 위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고 있는 듯 보인다. 화면의 가장 오른쪽 아래에는 두 마리의 흰 오리가 나란히 앉아 있다. 둥근 몸과 작은 부리를 가진 이 오리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며 화면의 긴 움직임이 이르러 잠시 머무는 지점처럼 느껴진다. 역동적으로 이어지던 뱀들의 흐름은 이 지점에서 한층 부드럽고 조용한 분위기로 가라앉는다. 배경은 전체적으로 선명한 초록색 들판과 연한 파란색 하늘로 나뉘어 있다. 하늘은 단순한 색면으로 처리되어 있어 동물들의 형태와 움직임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특정한 사건이나 긴장을 강조하기보다는 아주 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 생명들이 각자의 리듬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로로 길게 이어진 이 대형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관람객은 하나의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경 속을 천천히 걸으며 생명들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뱀과 검은 오리는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같은 공간 안에 나란히 존재하며 이 긴 화면은 자연의 지속적인 움직임과 평온한 공존을 조용히 들려준다. 멘토 예술가의 말. 최석원 작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아주 작은 곤충부터 거대한 고래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모든 생명을 정성스럽게 대한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늘 다양한 생명들로 가득 차 있다. 그가 그린 생명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투명하게 세상을 바라본다. 그 시선은 작가 자신의 시선과도 닮아 있다. 작가가 그림 속 동물을 설명할 때의 모습에서도 그런 따뜻한 눈빛이 느껴진다. 우리는 그의 그림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모든 생명들이 다정하게 공존하는 세상에 머문다. 예술이란 작가가 구축한 세계를 방문하고 일시적으로 그 세계의 일부가 되는 사건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참여 예술가 박진한. 작품 제목 꿈이었구나. 작품 정보 2025 184.5x 145.5cm 캔버스 천의 아크릴 안료 모자. 작가의 말. 우리 삶에서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는 참 중요하다. 희망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닐까? 여기 별지가 좋다이다.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통해 꿈을 살리고 꿈을 이루고 또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회색빛 전도사가 되면 좋겠다. 자, 이렇게 다리를 건너 여기 이음창작 아카데미에 온 것이 꿈이었나? 꿈이었구나. 그렇게 희망의 빛 PINK로 이어졌다. 이 작품은 세로로 긴 화면을 가득 채운 천 위에 색과 형상이 층층이 배치된 회화이자 설치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바탕은 천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며 화면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색면처럼 구성되어 있다. 화면의 위쪽에는 흰색 바탕 위로 빨강과 회색이 겹쳐진 지그재그 형태의 선이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다. 이 선은 산의 능선이나 파도처럼 반복적인 리듬을 만들며 화면의 상단을 경계짓는 역할을 한다. 그 아래로는 넓은 노란색 면이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노란색은 밝고 강한 색감으로 화면 전체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며 공간의 중심 배경처럼 느껴진다. 노란색 영역의 왼쪽 상단에는 점과 선으로 꾸며진 흰색 모자가 하나 붙어 있다. 모자는 배경과 분리되어 떠있는 듯한 위치에 있어 관람객의 시선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느낌을 준다. 노란색 영역의 아래쪽 중앙에는 작은 반원 형태의 오브제가 자리하고 있다. 흰색과 연한색으로 구성된 이 형태는 땅 위에서 살짝 솟아오른 무언가처럼 보이며 크기가 작아 조용한 존재감을 가진다. 화면의 넓은 색면 속에서 이 작은 형상은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낸다. 노란색 아래로는 붉은색 계열의 띠가 가로로 넓게 이어진다. 진한 빨강과 주황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얇은 흰색 선이 층을 이루며 반복된다. 이 색띠들은 수평으로 정렬되어 있어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면서도 색의 대비로 인해 강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화면의 가장 아래에는 초록색 띠가 자리하고 있어 전체 색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흰색, 노랑, 빨강, 초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작품은 구체적인 장면이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색과 단순한 형상을 통해 공간을 나누고 감각을 전달한다. 얼굴과 작은 형상은 광활한 색면 속에 고립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표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천 위에 남은 붓질과 색의 층을 통해 위아래, 안과 밖,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 사이의 경계를 천천히 느끼게 하며 관람객이 색의 온도와 리듬 속에 머물도록 이끈다. 멘토 예술가의 말.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활동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는 작가는 별지회라는 예술 모임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전시도 보고 작품도 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갈망한다.
박진환 작가는 다양한 수필과 그림, 그리고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각과 언어를 담는 창구를 다양하게 사용하며 세상에 이야기를 걸고 있다. 아, 꿈이었구나. 이 작업을 위해 큰 캔버스 천을 과감하게 잘랐다. 큰 화면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를 그려보고 다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며 첫 번째의 이미지는 덮이고 만다. 잠시의 시간을 두고 작품을 보러 가면 어느새 다른 작업으로 바뀌어 있다. 작가의 변화하는 생각들이 여러 차례 덮인 아크릴의 붓질 속에 숨어있는 작품이다. 바다를 지키는 등대지기였다가 어느 순간 호텔의 침대보로 변한다. 캔버스 천에 실수로 달라붙은 물감 덩어리마저 작품의 일부로 영구히 고정된다. 마지막 마침표로 박진환 작가가 리폼한 모자를 올려두기로 하였다. 경직된 수평선들로 분절된 세계는 다시 물성적으로 침대보로 회귀되고 무심하게 던져둔 침대 위에 모자가 이야기를 다각화시킨다. 참여 예술가 연호석. 작품 제목 꽃이 버섯. 작품 정보 꽃이 버섯 2025 165cm 종이의 아크릴, 오일 파스텔 등. 작가의 말. 지금까지 그려온 다양한 드로잉들을 모아 재조립하였다. 엄마를 둘러싼 다양한 사물들이 등장한다. 제목은 꽃이 버섯이다. 이 작품은 세로로 긴 화면 안에 한 인물과 여러 꽃과 사물들이 함께 배치된 회화 작품이다. 화면의 중심에는 사람 형상이 크게 서 있으며 인물의 전신이 화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물은 정면을 향해 서 있는 자세로 몸은 곧게 세워져 있고 한쪽 다리는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 서 있는 동작이 느껴진다. 인물의 얼굴은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눈은 크게 강조되어 있고 볼에는 둥근 붉은 색점이 찍혀 있어 표정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얼굴 주변을 감싸듯 표현되어 있다. 인물의 표정은 웃고 있지도 찡그리고 있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로 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몸은 파란색을 중심으로 한긴 옷을 입고 있는 듯 보인다. 옷은 몸을 따라 길게 내려오며 형광에 가까운 노란색 선으로 외곽이 강조되어 있어 인물이 배경에서 또렷이 떠오른다. 인물의 손은 아래로 내려와 있으며 손끝과 발은 과장된 크기로 표현되어 있어 신체의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발은 화면 하단 가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인물이 땅을 단단히 딛고 서 있는 인상을 준다. 인물의 주변에는 다양한 꽃과 화분이 배치되어 있다. 화면 곳곳에 크고 작은 꽃들이 피어 있으며 각각의 꽃은 보라색,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등 강렬한 색으로 채워져 있다. 꽃의 형태는 실제 꽃을 닮았지만 세밀하기보다는 단순한 선과 면으로 표현되어 있어 상징적인 느낌이 강하다. 일부 꽃은 인물의 몸과 겹쳐 배치되어 있어 인물과 식물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인다.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 배경은 서로 다른 색면으로 나뉘어 있다. 한쪽은 어두운 갈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고 다른 한쪽은 밝은 파란과 노란 계열이 사용되어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배경의 색 차이는 화면의 리듬을 만들어주며 인물과 꽃들이 놓인 공간의 깊이를 더한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가 겹겹이 사용되어 있으며 붓질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다. 정교한 묘사보다는 색과 형태 그리고 배치 자체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은 꽃들 사이에 서 있는 존재로 자연과 함께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스스로 중심이 되어 주변 세계를 이끌고 있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특정한 이야기를 단정하기보다는 색과 형상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분위기를 천천히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멘토 예술가의 말. 연호석 작가는 자신에 대해 많이 알려주지 않는 신비주의자다. 작가에게 텅 빈 드로잉북을 하나 건네자 일주일 새에 그 안에는 꽃과 산과 나무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무심한 듯 아름다웠다. 작가는 창작 스튜디오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오일 파스텔을 꺼내 쉼없이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 속도가 실로 엄청나서 드로잉 종이가 떨어지지 않게 빠르게 종이를 바꾸어가며 제공하는 것도 숨이 찰 지경이랄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종이에 그린 꽃과 사물, 간혹 등장하는 인물들이 소중하고 마음에 들어서 이를 그대로 전시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작가와 같이 앉아 드로잉들을 종이에서 잘라내고 붙이고 조립하면서 하나의 더 큰 화면을 구성하게 되었다. 자주 그리지 않는다는 소중한 인물화를 화면에 살포시 올리고 작가가 좋아하는 꽃과 버섯과 여러 가지 일상적 관심을 얹은 콜라주 작품들. 그 화면에는 엄마와 작가가 등장한다. 엄마가 등장하는 작품에 제목을 꽃이 버섯이라 지은 작가의 유머 감각이 흥미롭다. 꽃을 이야기할 때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연호석 작가. 명사화하거나 문장을 마치지 않은 꽃이라는 단어 뒤에 작가는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은 것인지 여전히 호기심을 자아낸다. 참여 예술가 김태민. 작품 제목 물장구 치는 거위. 작품 정보 2025 24.1약 33.3cm 캔버스의 아크릴. 작가의 말. 머릿속에 모아둔 기억의 이미지를 화면에 그렸던 전의 작업과는 다르게 실제 생생한 거위의 이미지를 참고하면서 그림에 임했다.
물장구 치는 거위와 헤엄치는 거위는 같은 거위의 이미지를 그렸음에도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른 거위가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 색면 위에 한 마리의 새가 그려진 회화 작품이다. 가로로 긴 직사각형 화면 속에서 새는 옆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화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몸을 길게 뻗은 자세를 하고 있다. 새의 몸은 흰색과 회색이 섞인 색으로 칠해져 있다. 붓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매끈하기보다는 거칠고 두터운 질감이 느껴진다. 몸통에는 짧고 반복적인 붓자국들이 겹쳐져 있어 깃털의 결이 단순하면서도 생생하게 드러난다. 목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음영이 들어가 있어 머리와 몸이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머리는 작고 둥근 형태로 눈은 검은색 점처럼 표현되어 있다. 부리는 선명한 주황색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몸의 색에 비해 강한 대비를 이루어 시선이 먼저 닿는 부분이다. 꼬리 역시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화면의 앞과 뒤를 색으로 연결한다. 전체적으로 새의 형태는 사실적이기보다는 단순화되어 있으며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관찰한 동물처럼 솔직하고 직관적인 인상을 준다. 배경은 파랑과 초록 계열의 색들이 반복적으로 찍혀있는 패턴으로 채워져 있다. 작은 점이나 짧은 붓 터치들이 화면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어 물결이나 풀숲 혹은 물 위에 반짝이는 빛을 연상시킨다. 배경은 하나의 공간을 명확히 묘사하기보다는 새가 놓여있는 환경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새는 바닥에 앉아있거나 물 위에 떠있는 듯 보이지만 구체적인 지면이나 수평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새는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기보다는 색으로 이루어진 공간 속에 부유하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화면 전체는 안정적인 구도 속에서도 자유롭고 경쾌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되는 색과 붓질이 잔잔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 작품은 정교한 묘사보다는 색과 형태, 붓의 움직임을 통해 대상을 전달하고 있으며 새 한 마리를 통해 자연의 생명감과 단순한 관찰의 즐거움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복잡한 해석보다는 색의 흐름과 형태가 주는 감각에 천천히 머물게 하는 그림이다. 멘토 예술가의 말. 귀여운 동물들을 사랑하고 동네 풍경과 여행에서 본 여러 가지 추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김태민 작가. 큰 종이에 아주 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한데 그려보자고 하니 그림들이 서로 얽혀서 길을 잃을까 염려해서인지 아주 조심스럽게 각자의 영역에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조심스레 자리 잡는다. 그러던 어느 날 김태민 작가에게 나이프를 쥐어주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을에 붓으로 칠하는 물감이었건만 책상 2개를 붙여야 할 만큼 큰 천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평소에 쓰던 붓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나이프로 칠해봐도 좋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크던 작품은 오로지 나이프로만 채색하여 완성하였다. 아무래도 그 여파였을까? 작가는 그 이후로 채색함에 있어서 과감해지고 물감을 쓰는 두께감도 깊어졌다. 어서 색칠하고 싶어서 스케치는 5분 만에 휘리릭하고 엄청난 몰입력으로 채색 과정을 즐겼다. 물감이 두터워지니 마르는 시간이 필요했고 작품사에서 5개를 동시에 펼쳐두고 작품을 번갈아가며 채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김태민 작가는 동네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하던 거위를 이번 작품의 주제로 선택했다. 구성했다. 물장구 치는 거위와 헤엄치는 거위는 같은 모델임에도 작가의 그날그날 기분과 컨디션 그리고 여러 조건들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과 분위기의 거위로 완성되었다. 물빛에 반사된 색감이 켜켜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김태민 작가 특유의 전묘적 터치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새롭게 드러난 흥미로운 기법이다. 참여 예술가 강산화. 작품 제목 쿠팡 롯데마트. 작품 정보 2528스택 38스택 42cm 택 배박스 압축 스티로폼 아크릴 물감 테이프 심지 RC카 등. 작가의 말. 쿠팡 물류센터와 롯데마트 물류에서는 사람들이 주문한 물건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움직이고 사람들이 물건을 상자에 담아 배송 분류를 하고 영수증을 붙이고 팔레트 위에 차곡차곡 상자들을 쌓고 뱅글뱅글 돌아 랩핑을 하면 마지막으로 배송 차량이 택배를 실어 열심히 사람들에게 기다리던 물건을 전달해요. 물류센터에서 사람들과 기계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멋있고 재밌고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물류센터와 택배차에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무선조종 트럭에 초콜릿을 실어 관객들에게 전하면서 택배의 고맙고 기쁜 마음을 체험하며 관객들에게 친절해지고 다 행복해지길 바래요. 이 작품은 바닥에 놓인 격자 모양의 받침대 위에 다양한 재료가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대형 입체 조형물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하나의 명확한 인물이나 사물을 닮았다기보다는 여러 구조물이 임시로 결합된 기계 장치나 조립된 건축물처럼 느껴진다. 높이는 성인 허리에서 가슴 정도까지 올라오며 좌우로 넓게 퍼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작품의 중심에는 여러 개의 상자 형태가 위아래로 쌓여 있다. 상자들은 종이 박스로 보이며 표면에는 붓으로 칠한 듯한 강렬한 색채가 겹겹이 남아있다. 초록, 분홍, 노랑, 파랑 같은 원색들이 흘러내리거나 겹쳐져 있어
상자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표정을 가진 듯 보인다. 정돈된 색면이 아니라 물감이 흘러내리고 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즉흥성과 움직임이 느껴진다. 상자 구조물 사이사이에는 원통형의 고리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 이 고리들은 종이를 둥글게 말아 만든 형태로 일부는 수직으로 늘어지고 일부는 옆으로 퍼져 있다. 고리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마치 관절이나 연결 부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통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고리 표면에도 물감이 겹쳐 칠해져 있어 각각의 고리가 서로 다른 색을 띠고 있다. 작품의 왼쪽에는 길게 뻗은 막대 구조가 서 있다. 이 막대는 위로 갈수록 얇아지며 끝부분에는 작은 장치처럼 보이는 형태가 달려있다. 카메라나 눈, 혹은 관찰 도구를 연상시키는 이 부분은 작품 전체를 바라보거나 감시하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막대 역시 여러 색의 물감이 칠해져 있어 주변 구조물과 시각적으로 연결된다. 바닥 가까이에는 둥근 판 모양의 요소가 겹쳐 쌓여 있으며 이 역시 손으로 오려 붙인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전체 작품은 반듯하게 정렬된 구조라기보다는 즉석에서 쌓아 올리고 연결한 임시 구조물처럼 보인다. 균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흔들리거나 무너질 것 같은 불안정함이 함께 느껴진다. 이 작품은 종이, 박스, 막대, 고리 같은 가벼운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조합은 복잡하고 밀도 높게 구성되어 있다. 마치 놀이와 실험, 실패와 재조립의 과정을 그대로 드러낸 듯하며 하나의 완성된 결과라기보다는 계속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는 상태처럼 보인다. 구조물 사이를 오가는 선과 고리, 겹쳐진 상자들은 연결과 순환, 반복되는 시도와 움직임을 떠올리게 하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 조형물이 멈춰있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어떤 장치처럼 느끼게 한다. 멘토 예술가의 말. 사나 작가의 추상적 드로잉에는 공간 속의 작가의 움직임과 시간이 마음과 함께 담겨 있다.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가늘고 길쭉한 면들, 때로는 동글동글 비늘같이, 때로는 일정치 않은 다각면들로 이어지는 그녀의 알록달록한 면들은 사방으로 땅속 줄기를 뻗쳐 삭을 틔우고 마디마다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는 식물의 유기적인 생장의 장면 같다. 화지에는 버스와 트럭이, 쌓여있는 택배 박스가, 상자 더미를 랩핑하는 자신의 둥근 움직임, 컨베이어 벨트의 웅장한 움직임이, 택배를 준비하는 자들의 대견함과 기쁨으로 폭발하는 선의 모임이 마디가 되어 각 에피소드들을 꽃피우고 서로를 연결한다. 그 마디는 사나 작가 삶의 이동의 기점이고 감정과 생각의 장소이다. 참여 예술가 박관우. 작품 제목 황금빛 모험 크리스마스. 작품 정보 2025 88 64 79cm 석고붕대 아크릴 물감 박스 알루미늄 오일 석고 등. 작가의 말. 나랑 고속도로 휴게소 롯데마트 주차장 게임에 나오는 병사와 미니칼, 원서타임맨, 보스킹 크루, 엑스칼리버와 방패와 왕관, 2100년 우주미래 자동차, 아이스크림, 통닭. 그리고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부위하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신기함과 아름다움과 대결, 모험에 관한 것을 모아서 겨울이 돼서 따뜻하고 즐겁고 설레고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모험을 기다리는 신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 작품은 바닥에 놓인 정사각형 판 위에 여러 재료와 형상이 겹겹이 쌓인 입체 조형물이다. 전체적으로 사람 상반신 정도의 높이를 가지며 작품의 중심에는 사람 형상의 조각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인물은 앉아있는 자세로 표현되어 있으며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채 관람객 쪽으로 한쪽 팔을 길게 뻗고 있다. 손은 크게 벌어진 상태로 무언가를 잡으려 하거나 요청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인물의 얼굴은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기보다는 손으로 빚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거칠고 투박한 느낌을 준다. 눈은 크게 떠있어 시선이 또렷하게 느껴지고 입술은 분홍색으로 강조되어 표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머리는 검은색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인물은 생동감과 동시에 불안정한 기운을 함께 품고 있다. 인물의 옆에는 길고 얇은 칼 모양의 물체가 세워져 있다. 이 칼은 실제 금속의 무게감보다는 형상 자체가 상징적으로 강조된 오브제로 보이며 인물의 몸과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어 긴장감을 형성한다. 칼과 인물의 관계는 위협인지 보호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바닥과 인물 주변에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다. 구겨진 은색 포일, 플라스틱과 종이 포장재, 색이 다른 끈과 작은 상자들이 뒤엉켜 있으며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어 혼란스러운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재료들은 각기 다른 질감과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작품 전체에 복잡하고 거친 촉각적 이미지를 더한다. 인물의 앞쪽에는 작은 흰색 인체 조각이 하나 놓여 있다. 머리와 상반신만 표현된 이 조각은 중심 인물에 비해 매우 작고 조용한 존재로 느껴지며 마치 또 다른 자 하나 대비되는 존재처럼 배치되어 있다. 중심 인물에 과장된 몸짓과 달리 이 작은 형상은 정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어 작품 안에서 묘한 긴장을 만든다. 이 작품은 손으로 쌓고 붙이며 만들어진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안정적으로 완결된 구조라기보다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로 다른 재료와 형상들이 한 인물 주변에 얽혀있는 모습은 욕망, 권력, 공격성 그리고 일상의 파편들이 뒤섞인 내면 풍경처럼 느껴진다. 관람객을 향해 뻗은 손은 도움을 구하는 제스처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동작처럼 읽히며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멘토 예술가의 말. 그리기와 만들기 모두를 좋아하는 박관우 작가의 손끝에서는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콧노래를 부르며 쏟아진다. 그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미술로 표현하며 행복을 느끼듯이 자신의 작품을 보는 모두가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다정한 마음으로 미술을 한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대상을 세세히 늘어놓는 관우 작가는 그것들을 어떤 요소에서 좋아하고 있는가? 관우 작가가 좋다고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명확하게 나열되는 박관우의 행복을 타인들과 공감하기 위해 관우만의 관점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했다. 좋아하는 것들을 5가지로 추려 마인드맵으로 머리에 쥐나게 대화하고 탐색하여 그가 좋아하는 것들의 꼭지를 모아보았다. 모험, 승리, 신기함, 빛나는 것, 반짝이는 색, 아름다움. 이 요소들을 활용해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 군집상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관우 작가의 행복의 요소는 활발하다. 이 힘찬 움직임의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관우 작가의 능력, 즉 유기체적 동세를 생기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활용해보고자 했다.